네, 안녕하십니까. 마덱스 TV 2부 또 진행을 맡게 된 지식트로리 에디터 신호승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점심 식사 다들 잘 하셨죠? 지금 뒤에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제 마덱스에 대한 인기와 이제 사람이 많아진 걸 보실 수 있는데, 또 2부에도 여러 가지 회사들을 둘러보면서 이제 새로운 회사들과 정보를 얻으면서 다시 한번 이제 마덱스의 열기를 다시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2부 처음으로 제가 방문할 회사는 글로벌 컨트롤이라는 회사인데요. 한번 이제 대표님을 만나고 한번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네네네. 어떤 회사인지 그리고 좀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는 VTS라고 하는 해상교통관제 시스템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저희는 1993년도에 포항 VTS를 구축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전국 19개 중에 16개 VTS 시스템을 구축, 유지, 보수하고 있는 해양 IT 전문 기업입니다. 요즘에 또 마린타인 도메인 어웨이니스라고 MDA 시스템을 현재 구축하고 있는 해양 IT 전문 기업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실은 오늘 이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사실 네네. 해양적인 지식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맞습니다. 잘 모르시는데 네네네. VTS에 대해서 조금만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 VTS는 전국에 19군데 VTS 센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국에 항만이나 연안 VTS 센터가 있는데, 예를 들면 여기가 이제 마덱스가 오늘 부산에서 진행을 하지 않습니까? 부산항의 모든 선박을 컨트롤하는 부산 VTS 항만 VTS 센터가 있습니다. 그러면 쉽게 말하면은 이제 저희가 이제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하면 맞습니다. 신호등이 있는데 네네네. 배에는 도로가 없는 것 같지만 맞습니다. 그 VTS를 이렇게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는 거죠. 도로가 없지만 그 바다에도 그 운항하는 길이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 차선을 위반했을 경우에 만약에 저희 그 관제사분이 항상 모니터링을 하고 있어서 이렇게 차선을 위반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과속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계속 설명을 해주고 사고를 막을 수 있도록 지금 24시간 관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그럼 결국 관제를 하고 이제 사고가 안 나게 하는 거는 육상에서도 이제 교통경찰이 있듯이 그러면은 맞습니다. 지금 하시는 일은 해군이나 이런 데보다는 해양 경찰 쪽하고 많이 연관이 있는 일을 하시겠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은 VTS 같은 경우는 해양 경찰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지만 이보다 더 큰 MDA 시스템 같은 경우는 해양 경찰에 있는 VTS 정보뿐만 아니라 모든 위성 정보, 각종 시스템 정보가 아주 다양하고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들을 요즘에 그 정보를 분석을 하고 융합을 해서 이러한 해경 함정이나 해군 함정에 결정을 할 수 있는 디시전 메이킹 할 수 있는 정보를 AI를 통해 가지고 이 정보를 서로 해군과 해경이 공유할 수 있는 체계를 현재 개발 중에 있습니다. 개발 중에 있어요. 혹시 그러면 그 VTS 샘플을 제가 한번 볼 수 있을까요? 네네네. 한번 이쪽. 현재 이쪽에 보시는 게 현재 부산항 VTS에서 관제사분들이 24시간 앉아서 모니터링하고 있는 그런 관제 화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실시간 화면? 실시간은 아니고요. 이게 국가 기반 시설이기 때문에 실시간 정보는 아니고 저희가 연구 목적으로 저희 레이더를 정보를 패킷으로 떠서 이렇게 구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걸 보면서 이 도로를 쫓아가는데 이 배가 이제 똑바로 안 가면은 보고 이제 관제를 해주는 걸 하는. 여기 보시게 되면 이런 붉은색이 레이더가 탐지를 해서 표출을 해주는 거고, 이쪽은 AIS와 레이더 정보가 서로 융합을 해서 이렇게 표출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방금 AIS라고 하셨는데 저 같은 경우는 해군 출신이니까 그걸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그 AIS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AIS는 자기가 혹시 핸드폰에 있는 자기 핸드폰 번호와 같이 AIS는 각 선박에 있는 정보들이 그 MMSI라는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유의 정보를 가지고 있어서 이 정보를 속력에 따라 계속 속력이 빠를 경우에는 그런 자기 신호를 계속적으로 빠르게 보내고, 아니면 정박에 있을 경우에는 2분에서 3분 이렇게 늦게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호를 레이더 사이트에서 AIS 정보와 레이더 정보를 융합을 해서 관제센터에서 저런 디스플레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뒤에서 보는 것 같이 실제적으로 저희 레이더 영상이나 AIS 같은 경우는
2D로 있기 때문에 예. 이게 상황을 인지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 요즘 저희 디지털 트윈이 대세였습니다. 그래서 해양 항만 쪽에 대해서 해양 데이터에 대해서 저희가 디지털 트윈으로 실제 부산항 VTS를 이렇게 3D VOC로 제품을 개발해서 이렇게 지금 전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쉽게 말하면은 지금 원래 쓰던 2D에서 2D에서 이거를 이제 기술을 활용해서 이제 3D로 옮겨 놓으시는. 네네. 그러면 사고 재현이라든지 어떤 해상 상황이 저희들이 이렇게 봤을 경우 2D로는 잘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3D로 했을 경우에는 이게 실제 선박 사이즈라든지 이게 확대도 돼요. 확대도 되고 실제 이제 레이더 영상 이외에 저희가 이 AIS에 보면 선박의 크기라든지 종류라든지 그다음에 저희가 선박 데이터를 구매를 해서 실제 모델링해서 이런 실제 선박 사이즈 크기로 구두의 실제 선박 사이즈 크기로 이렇게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혹시 빨갛게 녹색깔 이거는? 네네네 맞습니다. 이게 빨간 거는 여기가 저희가 레이더의 신호 강도를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신호 강도가 세다라는 건 레이더 빨간 거는 신호 강도가 세다는 거고 뒤쪽은 이게 클러터가 뭐 보시게 되면 이쪽이 클러터가 보여서 그거 신호 강도로서 이걸 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조금 제가 원래 했던 일하고도 좀 관련이 있는 건데 최근에 이제 뉴스를 보면은 막 AIS 시스템을 끄고 다녀서 북한 배가 중국 배가 문제다라고 하는데 맞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런 경우에 제가 레이더를 봤을 때 뭐 예를 들어 화진이라는 배가 있는데 AIS 정보가 다르면 그것도 다 디텍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AIS가 꺼버리게 된다면 AIS는 표출은 안 되고 단순히 레이더 영상 정보만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다음에 레이더 커버지가 지났을 경우에는 이게 저희가 탐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에는 RF 디텍션이라는 그런 기능이라든지 RF라는 라디오 프리퀀시 맞습니다. 이런 게 디텍션이 되게 유행을 하게 되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도 그런 R&D를 통해서 그것도 개발을 하고 있는데 왜 RF 디텍션이 유용한 정보냐고 하면은 해군이나 해경이나 불법으로 어떤 행동을 하는 선박을 잡아내야 되지 않습니까? 이랬을 경우에는 자기가 아까 AIS든지 E-내비게이션이든지 VPAS 등 선박에 있는 장착되어 있는 모든 자기 위치를 표출하는 기기를 다 오프하게 됩니다. 그러면 레이더가 탐지할 수 있는 범위 밖에 있다고 하면 저희는 아무도 탐지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그 불법 행위를 하는 선박도 자기가 어쨌든 운항을 해야 되기 때문에 레이더는 켜온 상태, 그다음에 동료들과 불법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무전기 커뮤니케이션 해야 그래서 되니까. VHF나 UHF나 그다음 위성 전화기를 이렇게 사용을 해서 쓰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전파를 위성이나 각 레이더 사이트 이런 데에서 RF 디텍션을 해서 그걸 가지고 전부 이 식별을 할 수는 없지만 여기에 배가 있구나 없구나 이거는 좀 판단할 수 있어서 그걸 가지고 탐지를 하고 아까 말씀드린 뭐 위성 데이터 이런 모든 데이터를 레이어별로 융합을 해서 이걸 아이덴티피케이션을 합니다. 이걸 저희가 전파 지문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럼 어떻게 보면 이제 기술이 점점 발전을 하고 또 이제 GC에서 나온 기술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저희 해양 안보를 좀 더 확실하게 지킬 수가 있어지게 되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 VTS만 하는 게 아니라 MDA라고 해서 요즘에 그 광역 감시 정보 자산을 모두 통합을 해서 정보를 융합을 하고 요즘 AI가 매직 워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함정이나 상황실에서 디시전 메이킹을 할 수 있는 유용한 정보를 만들어내자 이런 걸 저희가 해경에서 지금 MDA 사업을 수주를 해서 계속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MDA랑 그런 VTS랑은 제가 쉽게 이해를 하면은 VTS가 좀 확장된 개념을 MDA라고 보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조금 다른 개념이라고 보는 게 맞을까요? 네, 크게 보면은 그 VTS 같은 경우는 관제 구역이 이렇게 좀 정해져 있었습니다. 연안 구역에. 근데 그 VTS가 한 40% 이상을 우리 영해의 40% 이상을 감시를 하고 있지만 나머지 한 60% 부분은 저희가 커버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 EEZ까지 나머지 VTS가 커버하지 않는 나머지 구역을 이렇게 커버할 수 있는 게 MDA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200캐리 EEZ를 넘어서까지 감시를 할 수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시력이 좀 더 좋아진 거라고 보면 맞습니다. 혹시 뭐 그래서 저희가 이런 MDA 구축 시스템 구성도를 보게 되면
해양 경찰에 가지고 있는 많은 스마트 지휘 체계의 여러 정보들을 통합을 하고 아까 VTS 정보들을 통합을 해서 전체적으로 AI를 통해서 유의미한 정보를 추출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분석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또한 여기에 그치지 않고 추후에는 이런 정보들을 타 기관, 해군이나 해수부, 여러 유관기관과 정보를 쉐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실례지만 이게 다 완성되는 데는 어느 정도 시간이 좀 더 걸릴까요? 지금 초기는 지금 5년 그 사업 중에 3년은 저희가 수행을 했고 2년 남았습니다. 이제 곧 그렇지만 이게 MDA 시스템이라는 게 워낙 큰 시스템이기 때문에 저희가 5년을 첫 단계로 계획을 했지만 추가적인 2단계, 3단계 계속적으로 발전할 거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전국 VTS가 이제 19개가 있는데 처음에는 이제 93년도에 포항 VTS를 저희 나라가 그때는 돈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르웨이의 차관 사업으로 처음에 이제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를 했더니 그 포항 인근의 해양 사고가 유의미하게 확실히 줄어들었습니다. 확실히 포항이 옛날부터 막 대게 잡으러 가고 물고기 잡으러 가고 하는데 뭐 중구난방으로 있는데 이게 들어오면서 사고가 확 줄어든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거 괜찮더라, 써보니 괜찮더라 이렇게 생각을 해서 뭐 큰 항구, 인천, 부산, 여수, 목포 이런 데로 계속적으로 확장되면서 지금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19개 센터 중에 저희가 한 16개 정도 구축하고 유지보수를 VTS를 하고 있고 다음 단계로는 지금 VTS는 권역별로 이 정보 지금은 별도의 VTS 센터끼리 이렇게 정보를 각기 공유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뭐 부산 저기 보시는 것처럼 뭐 여기 부산은 부산 따로, 울산 따로, 포항 따로 하는 거를 이제 이렇게 묶으시겠다라. 권역별로 지금 묶고 있는 작업을 해경에서 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이걸 전체 통합망을 구축해서 이걸 MDA 쪽에 한 시스템의 일부로 이제 구축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든 결국에 목적은 여러 가지 있는 거를 범위를 좀 더 넓게 가져가고 맞습니다. 한 가지로 통일을 해서 이제 다 할 수 있는 거네요. 그러면 요 뒤에 있는 게 그럼 그걸 할 수 있게 하는 레이더인 건가요, 지금? 네, 그거는 이제 이 레이더는 일반적으로 한 40회리까지는 할 수 있는데 이건 저희가 특별히 이제 특허를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레이더 사이트를 이렇게 레이더 사이트 꼭대기에 설치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태풍이 너무 많이 오지 않습니까? 태풍이 많이 오는데 이게 태풍이 올 때는 레이더를 오프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유회전을 하는 거죠. 꼭 프로펠러 날개처럼 계속 빠르게 회전을 하는데 너무 빨리 돌아가요. 그래서 이게 어떨 때는 이게 파손이 돼서 진짜 날아가서 이렇게 떨어지고 이렇게 파손이 되고 이런 사례가 진짜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뭐 해군이나 다른 사이트는 사람들이 상주를 하고 있으니까 밧줄로 묶어서 고정을 한다든지 너무 바람이 많이 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여기 해상 풍력에서 가지고 있는 브레이크, 우리 자동차의 브레이크 같은 기능을 해서 이걸 바람이 많이 불게 됐을 경우에 뭐 끈으로 이렇게 묶는 게 아니라 브레이크, 자동차 브레이크 같은 기능을 브레이크로 해서 이렇게 자유회전을 안 하게끔 자기가 이렇게 보다가 여기 밑에 보이는 것처럼 맞습니다. 돌아가다가 이제 태풍이나 이런 상태가 됐을 때 꺼질도록 이렇게 맞습니다. 그리고 너무 세게 잡고 있으면 이게 또 부러질 수가 있으니 어느 정도의 힘으로는 돌아갈 수 있게끔 만들었습니다. 요즘은 확실히 점점 더 기계들이 계속 똑똑해지고 하는 그런 과정이네요. 아유, 그래도 설명을 잘 해주셔서 마지막으로 혹시 이제 이 회사 소개와 뭐 한국의 이 해양의 미래에 대해서 한마디만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는 이번에 이제 마덱스에 저희가 참여해서 해군하고 해경하고 MDA 체계를 서로 이제 개발을 하고 구축을 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뭐 해경에서 가지고 있는 정보를 해군에 주고 싶고 해군에서 가지고 있는 정보를 해경에 주고 싶다 하더라도 서로 이 보안에 대한 문제들이 이슈가 있어가지고 이걸 어떻게 좋은 뭐 아이디어를 가지고 서로 협업해서 이걸 풀게 된다고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리소스들을 통합할 수 있고 뭐 예산이라든지 뭐 시간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모든 것을 좀 세이브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서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체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시 돌아왔은 신호승 작가입니다. 자, 오늘 이제 두 번째로 찾아볼 회사는 대양전기공업이라는 회사인데요. 일단 제가 직접 찾아가서 어떤 회사인지 제가 소개를 듣고 한번 또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간단하게 회사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양전기공업은 해양과 방산 부문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회사인데요. 저희 부스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그러면 오늘은 이제 마덱스라는 게 각 회사에서 여러 막 기술들과 자기 이제 이제 홍보를 하는 자리잖아요. 네. 오늘 그럼 대양에서는 어떤 기술들을 좀 보여줬는지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 제품들은 정말 다양하게 있어서 혹시 네. 저희 회사 4가지 부문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려도 괜찮을까요? 충분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회사는 일단 4가지 부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네. 방산 부문을 담당하고 있는 디펜스 솔루션 부문과 조명을 담당하고 있는 마린 솔루션 부문, 그리고 최근 주식시장에서 많이 각광받고 있는 자동차 압력 센서를 담당하고 있는 센서 솔루션, 그리고 환경에너지 부문을 담당하고 있는 환경 솔루션, 4가지 부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대표님께서 사실 솔루션이라고 부서명을 명명한 이유가 고객이 요구하는 수요와 이제 요구사항을 좀 맞춰주기 위해서 솔루션 프로바이더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명명을 하셨었고요. 지금 마덱스 2025 전시회 같은 경우에는 디펜스 솔루션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4개 부문 중에 방산 부문에 대해서 이제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주력 제품은 네. 좌측에 보시면은 전자 시스템, 통신 시스템이 있고요. 뒤쪽에 보시면은 전자 시스템, 그리고 우측으로 보시면은 수중 시스템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제가 눈앞에 보이는 게 수중 네. 시스템이라서 네. 수중 시스템이라고 하면은 뭐 잠수함을 얘기하시는 건지 어떤 부분에 대해서 하시는 건지? 잠수함은 저희가 또 따로 하고 네. 있는 게 통신 쪽이 이제 잠수함에 들어가는 게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 네. 좀 그냥 자세하게 좀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이쪽은 이제 하나씩 설명을 드리자면 네. 그거는 이제 2,500m급 자유형 수중 이동체라고 해가지고 예. 앞에 소나를 통해서 해저 지형을 탐사할 수 있는 장비고요. 네, 우측으로 보시면은 그러니까 요게 2,500m급. 네, 2,500m까지 잠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심해까지 들어갈 수 있는. 네, 맞습니다. 그럼 무인 잠수함 같은 거라고 좀 보면 되는 건가요? 네, 그렇게 표현을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잠수함이라고 표현하기에는 크기가 작기 때문에 무인 잠수정 사이즈. 네, 잠수정이라고 표현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은 해양 탐사 목적으로 지금 개발이 된 건가요? 예, 맞습니다. 해저 지형 탐사 목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센서가 앞에 다 예.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옆에 보시면은 지금 여기 튀어나온 게 나와 있는 걸 전부 다 센서라고 예, 보면 맞습니다. 앞에도 소나가 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앞에 어떤 지형이 있더라도 알아서 소나가 탐지를 해가지고 자율적으로 이동할 수 있고 탐사를 할 수 있는 장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저희 라이브 방송 보시는 분들 위해서 제가 네.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어차피 물 속에서는 눈에 보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 소나를 네. 눈처럼 해서 이제 가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그럼 이거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건가요? 현재 나와 있는 장비는 아니고요. 예. 지금 개발 단계 중에 단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 요 옆에 있는 건 혹시 좀 옆에 있는 장비는 MDB라고 해가지고 네. 영어로 말씀드리면 Mine Disposal Vehicle이라고 하는데요. 네. 네, 그래서 기뢰를 제거할 수 있는 장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기뢰는 이제 저 해군 장교 출신의 설명을 드리면은 기뢰라고 하는 거는 이제 바닷속의 지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지뢰를 통해서 이제 항구나 이렇게 됐을 때 배와 부딪히면은 아주 위험한 무기이기 때문에 이 기뢰를 제거하는 이 소외 능력이 아주 굉장히 이제 해군 작전에서 굉장히 중요한 능력인데 그거를 위해서 만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떤 식으로 작동을 하는 건가요? 기뢰를 제거하는 방식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첫 번째로 기뢰가 있을 법한 지형, 예. 소나로 함정에 있는 소나에서 예. 기뢰가 있을 법한 지형을 먼저 탐지를 하면 실제로 있는지 없는지를 이제 식별을 하기 위해서 예. 저희 C 랜서라고 붙인 이 저희 장비가 직접 내려가서 탐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얘가 앞에 게 그런 기뢰를 탐지하는 부분. 카메라로 직접 촬영도 가능하고요. 예. 네. 이 부분은 이제 무인이기 때문에 예. 케이블로 함정과 연결돼 있어서 오퍼레이터가 함정에 있으시거든요, 실제로. 예. 그래서 이제 좌표만 찍어주면 이 친구가 알아서 지정된 좌표로 가서 예. 탐지를 할 수 있습니다. 탐지만 하는 건가요? 탐지도 하고 예. 네, 기뢰 제거 장비이기 때문에 제거도 가능한데요. 제거를 할 수 있는 방법은 2가지가 있는데 예. 첫 번째는 기뢰가 이제 바닥하고
기뢰하고 연결돼 네. 줄로 연결돼 있지 줄이 않습니까? 연결돼 있는. 네. 줄을 끊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 밑에 보시면은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예, 여기 있는데 밑에. 아, 네, 저쪽 네. 부분에 이제 폭발물이 장착이 돼가지고 아. 폭발물을 기뢰 쪽에 놔두고 오면 함정에서는 이제 소나 폭탄이라고 하죠. 예, 네, 예. 그걸 던져가지고 폭발을 시켜서 기뢰를 제거하는 방법이 아, 있습니다. 그럼 요 밑에 있는 폭발물을 기뢰한테 가서 이게 갖다 놓고 네. 얘는 복귀하고. 복귀를 하고 나면 배에서 이제 버튼을 누르면은 원격으로 터지면서 기뢰를 제거를 할 수가 있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아, 되게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 해군 기술에서 굉장히 중요한 녀석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신뢰할 수 있는 장비인 게 이미 한국 해군이 24대를 운용하고 아, 있거든요. 운영하고 네. 각 칸마다 두 대씩. 예. 기뢰 제거함. 예. 아. 예, 맞습니다. 얘가 되게 좀 특별하게 생겼는데 이거를 좀 이 친구는 K 어로비라고 해가지고 예. 아직 저희가 양산 단계에 들어가고 이제 실제로 제품을 나온 건 아니지만 예. 저희가 이제 신속 사업, 획득 사업이라고 해서 예. 이 친구를 이제 빨리 네, 이제, 빨리 예. 네, 획득을 하려고 하는 건데 사실 구조함에 이게 탑재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외산 장비다 보니까 저희가 국산화를 위해서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하는 목적은 해저에 저희 뭔가 귀중한 물품이나 뭐 비행기나 네. 네, 함정들이 깔아앉아 있으면은 인양을 하거나 아니면은 해저 탐사도 가능하고 채집이나 채석도 가능한 장비라고 그러니까 생각하시면 근데 됩니다. 이게 예전에는 다 수입산만 썼던. 예, 맞습니다. 아, 그럼 이제 대항에서 최초로 국산화를 하신 건가요? 최초라고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럼 예전에 이제 보통은 이제 SSU 분들이 직접 내려가서 하시던 작업하는 것들을 좀 힘들거나 한 것들은 이 장비를 통해서 예. 내려가서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네요. 예, 3,000m까지 아, 3km 까지? 네,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이 세 개 중엔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건 어떤 걸 제일 좋아하시는지?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는 시랜서. 아, 시렌서웨를 가장 좋아하시고. 혹시 올해 이제 그러면은 이런 장비들을 받고 이제 해양 이제 안보 전문가로서 올해 좀 트렌드가 있다면 어떤 트렌드들이 조금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는 해양 방위 산업의 트렌드는 무인화 그리고 국산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보이는 것처럼 제가 오면서도 많이 봤지만 무인 장비들도 엄청 많았고 맞습니다. 설명을 해주신 것처럼 이제 국산화를 하려고 하는 네. 그게 트렌드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외산 장비였는데 국산화를 하려는 것처럼 저희 대항은 그런 두 가지 부분에 있어서 준비가 된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덱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뿐만 아니라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여러 바이어들도 오시고 여러 어떻게 보면은 한국에서 제일 해양 안보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행사잖아요. 예, 맞습니다. 여기 이런 키맨들이 오신다라고 했을 때 어떤 것들을 뭐 미팅 계획이 있으신가요? 어느 회사를 만나야 된다든지 어떤 걸 얘기를 하고 싶다든지 뭐 그런 계획이 좀 있으신가요? 저희가 일단 스케줄이 잡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네. 말씀드리면 네. 국내외 바이어라든지 네. 아니면 외국 해군, 한국 해군뿐만 아니라 외국 해군 분들까지도 저희 회사에 방문하셔가지고 이미 상담을 진행을 했었는데 네. 특히 관심이 있으셨던 부분들이 네. 이런 해저 지형 장비 탐사하거나 무인기들이었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러면은 이제 외국 해군들이 온다라고 했는데 혹시 어느 나라에서 좀 더 관심을 가졌는지 그런 건 얘기해 주실 수가 있나요? 좀. 예. 오만이랑 스리랑카 그리고 필리핀, 대만 분들까지도 오셨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좀 뿌듯하시겠어요? 이런 장비들을 이제 트렌드에 맞춰서 무인화를 시키고 국산화를 한 거를 또 이제 수출까지 어떻게 할 수 있는 기회를 한다라고 하면은 되게 좀 뿌듯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맞습니다. 영업자로서 네. 사실 이번 전시회를 통해서 새로운 장 그리고 새로운 기회를 열 수 있는 장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 제품을 소개하는 게 엄청 자랑스러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K 방산이라는 게 요즘 유행이잖아요. 예, 사실은 뭐 BTS보다 좀 뭐 폴란드에서 잘 나가는 게 K9이라고도 하는데 네. 혹시 그러면 이제 대항의 이제 이 마덱스 이후로 해외 진출 전략이라든지 그런 것들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전략은 번호상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네, 네. 아마 저희가 주력으로 하고 있는 제품들을 아마 해외 해군이나 해외 바이어한테 집중적으로 소개를 해드릴 것 같은데요. 네. 좌측에 우측에 아까 제가 네. 말씀드렸던 가장 좋아하신다는, 이 네. 부분을 이 제품이랑 그리고 저쪽에 있는 ICS라고 해가지고 함 내에서 승조원들이 이제 통신을 할 수 있는 장비거든요. 예, 예. 그 부분은
한국에서 저희 회사만 생산하고 제조, 납품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을 중점으로 네, 소개를 한다면 봐도 될까요? 저거까지만 보고. 아, 이게 지금 대항에서 이제 독점 생산을 하신다는. 이 부분 전체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네, 함정 통합 네트워크 그리고 함내외 통합 통신 체계라고 해가지고 승정원들이 배 내에서 통신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가능하게 하는 장비인데요. 이미 한국 해군에는 저희가 독점적으로 납품을 하고 있고 한국뿐만 아니라 해외 페루 함정이라든지 필리핀 함정에도 저희가 납품을 하고 있어서 신뢰성이 입증된 장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참 예전 생각을 해보면 참 고마운 게 예전에 이제 함정 출동을 나가거나 하시는 분들 보면 다 휴대폰을 쓰지도 못하고 안에서 서로 통신도 안 되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은 그 군인들의 한을 풀어주신 장비네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은 설명 잘 들었고 마지막으로 한마디 이제 마덱스 한마디만 해주시고 이제 인터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마덱스 2025에서 대항전기공업 부스를 꼭 방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항전기공업의 신제품과 신기술을 한자리에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기회는 흔치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 부스에 방문을 하시면은 저희 주요 제품들을 설계부터 직접 참여하셨던 기술진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참여하셔서 네, 대항의 방향성과 기술력을 꼭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항전공업 화이팅!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드릴게요. 자, 이제는 이제 국내 회사들을 두 군데를 받고 이제는 이제 움직이면서 또 그래도 마덱스가 되게 인터내셔널한 행사잖아요. 그래서 이제 또 글로벌 회사를 또 보기 위해서 또 GE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예, GE에 대해서는 많이도 들어보셨고 이제 워낙 큰 회사다 보니까 설명할 내용도 많고 말할 게 많을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사를 드리고 한번 인터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마덱스 TV에서 나온 신호승이라고 합니다. 혹시 간단하게 자기 소개나 회사 소개 간단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GE 에어로스페이스 군용 엔진 사업부에서 북아시아 지역 영업 담당하고 있는 박철 상무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럼 GE가 원래 제가 알기로는 이제 GE가 제너럴 일렉트로닉스 그러니까 에디슨 때부터 시작된 맞습니다. 회사잖아요. 네, 회사가 아주 큰데 네네. 그 중에서 지금 오늘 나오신 건 어느 파트? 보시다시피 지금 GE 에어로스페이스는 지금 글로벌 항공 엔진 선도 기술 제조사고요. 미국 시시내티에 저희 지금 본사 공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말씀하시다시피 이제 발명왕 토마스 에디슨이 1892년에 제너럴 일렉트릭을 설립하고 나서 한 140여 년간 뭐 에너지나 헬스케어, 그다음에 항공 엔진 분야에서 뭐 인프라 산업에 대한 어떤 선도적인 기술로 시장을 많이 혁신하고 선도해왔던 기업인데 작년 4월에 저희가 이제 에너지와 헬스케어를 좀 분리하고 회사를 분리했습니다. 그래서 GE 에이비에이션 항공기 엔진 기술만 핵심으로 해서 사명을 GE 에어로스페이스 변경한 다음에 어떤 이제 독립회사로 출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전시하고 있는 거는 GE 에어로스페이스에서도 마린 사업부에 있는 그 LM2500 가스터빈 모델을 좀 소개하기 위해서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가스터빈이라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라고 해야 되지? 원래는 사실은 이제 항공기 터빈과 이제 뭐냐면 선박용 터빈이 조금 이게 조금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LM2500 같은 경우도 기존에 이제 보잉 뭐 747이나 767에 들어가는 CF6 계열의 항공기 엔진을 파생시켜서 저희 편으로 마리나이즈해서 어떤 해수나 이런 뭐 해양 상황에서 운영할 수 있게끔 이제 그 업그레이드한 그런 마린 시스템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LM2500 같은 경우는 CF6 계열. 이 모델인가요? 이게 저는 이제 기계공학을 전공을 하긴 했는데 이게 그러면은 지금 보면 가스터빈이라는 게 뭐 발전소에도 들어가고 다 돌리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이거는 지금 선박용으로 나온 모델인 거죠? 네, 지금 보시는 이 모건 모델은 저희가 그 KDDX 그 차세대 이제 구축함 사업에서 이제 통합 전기 추진으로 저희가 이제 제안했던 것이고 그 부분에서 저희 GE 에어로스페이스의 공급법인은 보시다시피 LM2500 플러스 G4 모델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 보시면 풀 일렉트릭 프로포저이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 이게 지금은 전기 추진입니다. 완전 전기 추진으로 제안을 했고 기본 설계에서는 저희 플러스 G4 LM2500 플러스 G4 모델이 선정이 돼서 기본 설계를 마친 상태이고요. 보시다시피 지금 가스터빈의 이제 패키지가 있고
뒷부분에서는 이제 발전기, 그래서 젠셋 패키지로 저희가 이제 공급할 계획입니다. 아, 원래는 제가 이제 삼정에 탔을 때는 이 기관실에 보면은 이게 바로 프로포저니까 바로 추진 장치랑 그렇습니다. 설계가 돼서 했던 거를 이제 전기로 바꿔서 어떻게 보면 발전기 형태로 이제 전기를 생산해서 뒷부분에 이제 컨버터나 전기 추진 전동기로 이제 추진 전동기에서 나오는 전기로 이제 프로펠러를 이제 터닝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제가 이제 군함과 별개로 보통 요즘 IMO나 이런 데서 나오는 규제들을 보면은 보통 배출 규제나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그러면은 군함뿐만 아니라 일반 상선에서도 쓰이는 일반 상선에는 아직까지 적용은 안 됐지만 네. 일반 그 여객선, 여객선 페리나 크루즈 섬내는 크루즈. 많은 실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간에 전기 추진이 되다 보면은 소음이 주로 정숙되고 네.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 이제 코 노그나 코 대그 같은 네. 직접 추진할 경우에 예. 그 기어박스 감속 기어가 붙습니다. 그쵸. 그래서 네. 많은 함정의 소음이 감속 기어를 통해서 소음이 발생되는데 보시다시피 전기 추진하게 되면 네. 그 감속 기어에서 발생되는 소음을 줄일 수 있고 또 보시다시피 저희 패키지를 저희가 업그레이드 시켜서 기존에 있는 스틸 베이스가 아닌 복합 소재로 저희가 이제 업그레이드 시켰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있는 모든 해군 사업에는 이제 컴포짓 복합 소재 인클로저가 이제 도입될 텐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기존 스틸 대비 한 4데시벨 정도 소음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물론 뭐 크루즈선에 이런 것도 정속성이 중요하지만 사실 군함에 타고 있는 승조원들이 가장 사실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부분이 그렇죠. 소음이고 네. 사실 제 동기들도 이제 기관 장교나 하는 사람들 기관실에 계신 분들 보면 소음에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잖아요. 네. 근데 그 4대 실렬만 줄이는 걸로 해도 사실은 많은 도움이 되죠. 룸 컨디션이 많이 네. 좋아지고 어떻게 보면은 이 소나나 이런 거 탐지될 대잠 가능성도- 능력도 강화될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혹시 그러면 지금 KDX에 떴지만 타국에서도 이 모델을 지금 쓰고 있는 나라들이 있나요? 네, 맞습니다. 지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이제 1969년에 LM200 베이스 모델 예. 약 한 20메가와트급의 가스터빈을 처음 출시를 했고요. 예. 한국 해군에는 이제 울산급 최초의 LM2500이 1980년대 예. 저희가 공급했습니다. 그 위에 이제 이지스 클래스 구축함 KDX 1, 2, 3 배추트를 포함해서 최신 정조대함까지 저희가 가스터빈 LM2500 베이스 모델을 공급했고 최신 함정 트렌드는 아무래도 무기 체계가 고도화되고 고출력이 요구되기 때문에 더 어떤 출력이 더 많이 요구되는 그런 가스터빈을 필요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보다 더 출력이 높아진 LM25 플러스 G4 모델이 미 해군의 이제 컨스텔레이션 클래스 호위함에도 선정이 됐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대만 해군의 라이트 프리겟, 라이트 프리겟에서 저희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혹시 그러면 이게 지금 생산이 되면 AC로 생산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럼 이제 컨버터가 들어가는 이유는 지금 실제로 보면 전기 감속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프로펠러에서 요구하는 속도를 줄이기 위해서 컨버터에서 RPM을 조정하게 되는 것이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추진 전동기의 그 전력 변환이 될 수 있게끔 하는 컨트롤하는 컨버터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홀스파워가 어느 정도 나오는 건가요? 홀스파워는 네. 플러스 G4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전기 출력이다 보니까 30메가와트급 정도를 저희가 생산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어쨌든 전력을 생산을 하고 나면 남는 전력들이나 있을 건데 예전에는 이제 뭐 육전을 끌어다서 이제 찰징을 해놓던 걸 썼던 것들도 있지만 원래 함 내에서 막 발전기를 돌렸었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이것과 별개로 발전기를 따로 돌려야 되는 건지 아니면 여기 남는 잉여 전력도 함 내에서 사용이 가능한 건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기존 출력은 저희가 KDX 경우는 네. 요 가스터빈 플러스 G4 모델이 2대가 도입될 것이고 그 추가로 디젤 발전기 세트 들어가기 네, 때문에 네. 충분한 인스톨 파워와 앞으로 또 추가되는 어떤 전력 소요를 커버할 수도 있는 그런 발전기 세트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GE라는 회사가 확실히 글로벌 회사고 기술이 발전이 있으니까 좀 혹시 이제 그러면은 마덱스에 오셔가지고 뭐 이번에 뭐 조금 집중을 하신다거나 조금 홍보를 좀 더 집중을 해보고 싶다거나 네. 그런 부분들이 혹시 있으실까요? 제가 뭐 가스터빈에 대해서는 간단히 소개해드린 것 같고 예. 이쪽 보시면 예. 저희 네. 이 그림을 좀 소개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보시면 저희가 이제 Powering Freedom for 40 Years for the Republic of Korea라고 해서 그동안 지난 한 40년 동안 G 엔진이 탑재된 많은 다양한 뭐 전투기, 훈련기, 수송기, 또 보시다시피 헬리콥터 있고 수상한 플랫폼에
저 엔진이 한 1,600대 이상이 공급대 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LM 2500은 PCS나 FFG, KDX 사업에 저희 공급했고 LM500 같은 경우는 PKX 고속정에 저희가 공급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렇게 G 엔진이 한국 영토를 수호하고 자유를 수호한다라는 그런 상징적인 그림을 마지막으로 또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은 하늘부터 바다까지 모든 거에 이제 심장을 이 한국 이 해군과 공군의 심장을 해주는 게 지휘라고 하면 됩니다. 설명 감사하고 앞으로도 지휘가 한국 해군과 그리고 한국 국방을 위해서 열심히 도움이 되는 회사가 될 수 있도록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이제 지휘까지 한번 맞춰봤고요. 이제 이번 타임 마지막으로 이제 모스라는 회사를 한번 가볼 건데 확실히 되게 재밌는 물건들이 많아요. 지금 보시면 지금 왔는데 일단은 인터뷰를 진행하기 전에 일단 이제 제 시선을 확 끌어버리는 이제 스크류 먼저 한번 보시고 가시죠. 이게 뭐 배에서도 그렇고 수중에서는 이제 바퀴 대신에 대부분 이제 스크류를 돌려서 추력을 하는데 이게 실제로 엄청나게 큰 사이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이게 지금 제가 보기에는 잠수함에 들어가는 스크류인 것 같은데 일단은 담당자분을 만나서 이게 정확하게 어떻게 쓰이는 물건인지 한번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마덱스 TV에서 나온 신호승이라고 하고요. 네. 저희가 이제 오기 전에 네. 바로 오려고 하다가 이게 워낙 시선을 끄는 스크류라서 덩치가 네. 크고 네. 혹시 이게 어디에 쓰이는 스크류인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장보고 3 이번에 하는 네 만든 있는 프로펠러를 예. 저희가 개발을 한 겁니다. 물론 이제 실선에 적용된 건 아닌데요. 예, 예. 향후 미래의 잠수함 수중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서 수중 소음 성능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개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유, 설명 감사합니다. 혹시 그러면 지금 이제 저희가 모스라는 회사와 지금 간단하게 자기 회사 소개와 어떤 거를 주로 하는 회사인지 좀 소개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모스는 이제 6년 된 스타트업이고요. 아, 스타트업이고. 네, 지금 저희는 이제 복합재를 이용해서 선박용 프로펠러를 설계하고 제조하는 기업입니다. 지금 보시는 프로펠러처럼 복합재로 만드는 기술을 개발하는 단계에 와 있고 올해 안에 관련된 프로펠러의 성급 인증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전에 위치하고 있고요. 네. 지금 이제 올해 안에 이제 제조 매출을 복합재 프로펠러로 만들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제 복합재라고 하면은 이제 원래는 그럼 스크류를 쓰던 것들이 원래는 어떤 재료들을 많이 썼던 건데 이제 복합재 이게 어떻게 보면 잠수함에서 가장 중요한 게 소음이 안 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복합재 선정을 하실 때 소음이 안 나는 쪽으로 이렇게 이제 하신 건가요? 예, 그 프로펠러에서 핵심적인 거는 예. 이제 수중 소음을 줄이는 것이 이제 핵심적인 기술인데 핵심은 이 형상에 있습니다. 아, 쉐이프 말씀하시네요. 네. 그동안은 이제 금속 프로펠러로 그걸 잘 해왔고 예. 지금도 훌륭한 기업들이 잘 해주고 계시고요. 저희는 이제 새로운 소재를 이용해서 형상을 더 개선함으로써 수중헬스에서 발생하는 소음이나 캐비테이션의 성능을 더 개선하려고 하는 거고 그거를 설계하고 제조하는 기술을 지금 개발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사실은 이제 방산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바로 아이디어 보통 이제 스타트업이나라고 했을 때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거면 스마트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데 왜 이쪽에 관심을 가지고 시작하셨는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이게 저희가 처음으로 복합재 프로펠러를 이제 연구 개발 시작한 건 아니고 예. 이제 해외에서 그런 개발 사례가 있었습니다. 예. 저희 우리나라 해군에서 예. 함정의 소음 정숙성 그리고 자기 그 성능의 개선에 대한 니즈가 있다는 걸 저희가 이제 알고 있었고 예. 그것이 이제 회사를 설립하게 된 그 동기가 된 거죠. 앞으로 복합재 프로펠러가 방산뿐만 아니라 선박 효율을 높이는 데 있어서 좋은 부품이 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방산 분야에서의 전력 상승 그리고 상선에서의 배출가스 저감, 효율 개선에서 주목받을 수 있는 제품이라고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사업을 설립을 했고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혹시 이름은 따로 지어두신 게 따로 있는 건가요?
지금 보시는 거는 네. 이제 저희가 뭐 특별히 이름 지은 건 없고 네. 이제 크기가 한 4.4m 정도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따로 4사급 프로펠러라고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부르고 있고 지금 보시는 7개 날개들은 다 이제 다른 방식으로 개발이 된 상태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 7개 하나하나가 다 개발이 따로 됐다라는 거. 예, 제작 방법이 좀 다르고 보통 이제 RTM이나 뭐 예. 오토클레이브를 쓰기도 하는데 예. 지금은 이제 개발한 단계라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개발을 하고 있는 중이고 올해 안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성능 시험, 그러니까 하중 시험까지 이제 마무리를 할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모스의 단기적인 목표는 개발을 하신 게 실제 잠수함에 들어가서 일단 실용하게 되는 것까지. 그러면 이제 사업 성공이 되겠죠. 근데 이제 아무래도 함정 사업 분야는 굉장히 보수적이고 저희의 프로펠러 성능도 검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상업적인 시장에서 먼저 검증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스타트업 오너이시면서 이제 안보 쪽에서 이제 일을 하시는 분이잖아요. 혹시 이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라든지 아니면 또 다른 스타트업을 하는 젊은 친구들에게 응원하거나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마지막으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응원 스타트업은 가능하면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스타트업 중에서도 뭐 조선 쪽 그리고 제조업은 뭐 굉장히 챌린지하기 때문에 그 고객의 니즈가 있는 분야에서 먼저 시작하는 게 굉장히 절실하다는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경험을 했고 모든 뭐 사업이 다 그렇지만 고객의 니즈에서 가장 출발하는 게 중요하고 기술 개발을 위해서 좋은 분들과 많이 협업을 하고 정부의 지원을 해서도 정부도 관심을 가지고 많이 지원해 주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최근에는 또 K방산이 해외에서 많이 각광을 받고 있고 또 향후에 성장할 좋은 시장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잘 준비해서 관심 있는 분들은 또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이제 4.4 프로펠러가 언젠가 한국 해군과 상선에서 이제 돌아갈 일을 기원하면서 이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이제 마덱스 라이브 방송 2부를 이제 진행을 해봤고요. 2부에도 확실히 1부에서 봤던 회사들만큼 참 여러 가지 회사들도 있고 사람들도 더 많아가지고 에너지가 많고 좋네요. 저희는 잠깐 쉬었다가 또 3부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